고려인들은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는데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들어온 자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경남 노동계는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힘든 연말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김해시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마련해 지역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탄 연휴 위로와 쉼을 전할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경남 곳곳에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우리 동포들, 바로 고려인입니다. 경남에서도 김해에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려인들은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주 노동자와는 달리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들어온 자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초등학교 때 한국을 찾은 최율리아, 석발레리아 양. 모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5세입니다. 김해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겨우 익힌 한국어.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건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의사소통부터 역사 수업까지 어려운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안 되니까 그거 자존감이 더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소통도 안 되고 5, 6학년 때까지 계속 혼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문에도 엄청 스트레스도 받았고 자존심도 낮아지고. 우리 의사소통이었어요. 저는 그때 한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대화를 해보는 적이 있었어요. 역사 과목에 그거 어려운 단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곳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가 유일합니다. 다니고 싶다는 학생은 매년 많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후원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정도로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나. 그러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한국어는 되더라도 학습 이제 언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엎드려 자거나 학교 생활에서 대단히 이제 어려워서 문제가 되거나 일탈을 하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는 이미 많이 보셨죠? 그런데 최근 경남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000여 명 정도던 다문화 학생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짚어볼 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중도 입국하는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중도 입국 학생은 경남에서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데 미취학 아동까지 집계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중도 입국한 학생을 살펴보면 창원과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도 입국하는 학생이 이렇게 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지원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이 없도록 하는 다문화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추진합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들, 주위의 또래들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이 됐지만은 지금 중간에 들어온 애들은 청소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한국 교육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걔들이 오히려 적응을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도 된다는 걸 좀. 한국이 좋아서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다문화 학생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하청 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공판이 열리는 21일 경남 노동계가 경남도를 방문해 하나오션의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먼저 손배소의 원인이 된 지난해 파업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하청 노동자 파업의 큰 이유는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조선업 불황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모두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임금을 30% 정도 삭감했었는데요. 다시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였습니다. 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조선소 도크에서 51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오션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사측에서는 하청 노조가 도크를 점거해 1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현재 손해배상 소송 청구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도 안 돼 회사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겁니다. 하나오션이 상생을 강조하면서 한때 소송 취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소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달에는 1년 만에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방도 열렸는데요. 하청 노조와 소송 대리인단은 청문학적 금액의 손배소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나오션 측은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21일은 손해배상 소송 2차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과 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청을 찾았다고요? 네, 경남 지역 노동단체들과 하청 노동자들은 21일 2차 공판을 앞두고 경남도청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박안수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1,500명 하나오션 노동자들의 소송 취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경남사회 대통합위원회가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고 박안수 지사도 도지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오션의 소송 취하와 경남도의 중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손해배상을 취하라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거제시 그리고 경남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함께 하나오션 손해배상 소송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몸도 마음도 힘든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해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행사가 마련돼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전해지는 따뜻한 위로와 쉼,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낡고 굽어 훼손됐지만 관광 코스로 재탄생한 낙동강 레일파크와 와인 동굴. 올 크리스마스의 와인 동굴에선 동굴 음악회가 열립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오후 2시가 되면 감미로운 퓨전 국악부터 오케스트라 연주가 동굴 안을 채웁니다. 폐초토를 관광과 자전거 전용 터널이 아닌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첫 시도. 참여하는 연주가는 물론 폐초토 활용에 고심 중인 전국 지자체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동굴에서 공연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가야금의 울림이 어떻게 아름답게 날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캐롤들도 연주하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외국인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서 명곡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는 눈썰 장도 스트레스를 날려줄 준비를 끝냈습니다. 최장 100m 15개 레인에 하얗게 쌓인 눈. 성탄 연휴 기간 가야 테마파크는 산타 찾기, 캐럴송 대회, 다채로운 공연으로 추억을 선사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공연과 전시로 이어집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세계적인 재즈 디바 나윤선이 크리스마스 캐럴로 따뜻하게 감싸는 콘서트가 열리고, 또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생활도자기와 소품 등 김해 17개 공예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공예 마켓이 열려 힘든 창작자와 고객을 연결합니다. 멀리 가시지 않더라도 집 근처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게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서 준비를 행사니까요.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 하지만 서로에게 전하는 성탄 위로가 다시 함께 걸어가자며 달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남도가 국비 9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21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남도는 9조 4,07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조 원대보다 지난 8월 말 정부안 반영액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남도는 국회 단계에서 도가 요구한 주요 사업이 추가 반영됐고, 주요 복지 사업의 중앙부처 내시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에는 경상남도의 주요 현안인 우주항공과 방산, 창원 국가산단 지원, 남해안 관광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규모 SOC 사업인 남부내륙철도와 함해울산 고속도로, 진해신항 등이 전부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조성, 행정선 건조 지원 등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23 창원시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이 21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은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미소공연단의 연주를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고 강삼수 경위의 추모 흉상이 경찰청 참수리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6.25 전쟁 당시 산청경찰서 유격대장이었던 강경희가 지리산 일대 무장공비를 여러 차례 격퇴하는 등 참된 경찰 정신의 표상이 됐다며 흉상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뛰고 있는 프로골퍼 최혜진 선수가 21일 고향 김해를 찾아 내년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송공교체를 응원했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전국체전 홍보대사로 김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시청을 방문해 홍태용 시장과 대화하며 전국체전 홍보를 약속했습니다. 최 선수는 2019년에는 김해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3천만 원을, 올해 초에는 김해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고향사랑을 전해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창녕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지난 19일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일반 요금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이용요금 인하와 함께 영산 버스터미널에서 낙영교차로까지 운행 중인 브라보 순환버스의 노선을 창녕 군립수영장까지 늘려 운행할 계획입니다.